경제의 신문 읽어줘. 24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동산 서울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외지인 매입 4년 만에 최대. 7월 2256건에서 6월보다 61% 급증. 8월까지 거래량 작년 전체 넘어 정부 대책의 유입 꺾일지 주목.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지인이 4년 만에 가장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가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역 부동산을 떠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 등을 내놓고 있어 서울로 향하는 외지인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 건수는 2256건으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해 61%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2020년 7월 3,457건 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에서 외지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3.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외지인 유입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과 거래 총액이 작년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로 향후 외지인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공급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 국비도 바짝 당기고 있다. 다음, 천장 뚫린 아파트값 반포 국평 60억 찍었다. 레미안 원밸리 한 달 만에 5억 뛰어. 평당 1.8억 거래. 반포 최고가 행진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조짐에 갭 투자 노린 자산가들 몰려와 똘똘한 한 채 신축 선호까지. 입주가 대부분 현금 매수로. 정부 부동산 규제도 안 먹혀 당분간 집값 상승 계속될 듯.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주역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되며 국평 60억 시대를 열었다. 평당 1억 8천만 원에 이른다. 공급 면적 기준.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이 맞물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천장 없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고가단지는 정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이 덜한 시장으로 자리잡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포동에서 한강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평당 2억 원 시대도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거시장에서 학군과 편의시설이 좋은 강남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 등 소득 상위 0.1%가 거주하는 고가주택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 정부의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초고가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다른 주거 형태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외국의 맨하탄이나 이런 뉴욕 같은 경우에도 거기 대비해서 한강변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는 수백억대의 아파트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거기에 잡는다면 이런 60평형대, 국평대의 60억도 큰 아주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대신 옆에 단지가 20억, 30억이니까 여기는 60억이 부당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차별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알 공포에 예민해진 시장. B컷 전망 59%까지 올랐다 30%로 하락. 일자리 증가폭 예상치 믿더라. 미국 경제 침체 신호. 비관론 속 실업 5개월 만에 하락. 낙관도. JP모간 등 일가 B컷 나서야. 무리한 행보 자제를. 의견도 충격 최소 위한 금리 셈법 복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시장 자체다. 아래 공포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태풍에 해기된 건 지난달 미국 고용 보고서다. 이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 경기 침체 논란의 종주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던 8월 고용 보고서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어서다.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B컷 기준금리 한 번에 0.5% 인하와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요동치면서 뉴욕 증시까지 덩달아 널뛰고 있다. 오늘 17에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면서 일가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관건은 금리 인하 수준이다. 통상 주요국 중앙은행은 피벗 시점에 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씩 조정한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악화하면서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고용시장이 우려할 만큼 급격하게 악화한 건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단 실업률이 5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데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0.4% 오른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자들이 여전히 협상권을 쥐고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 판단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날 시카고 상품물에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달 패드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70%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0.5%포인트 인하를 의미하는 B컷 전망은 30%에 머물고 있다.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엔 일시적으로 B컷 전망이 43%에서 59%까지 치솟아 베이비컷 전망을 앞지르기로 했다. 다음 전투개미의 힘 2,500 겨우 지켰다. 외국인 하루 5,318억 순매도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내. 하반기에 외국인 이탈 가속 주도주였던 반도체 5조 팔아 삼양식품 아모레 LG엔솔 등 낙폭 과대주엔 수급 물려. 장중 2,400선 찍고 반등. 이달에만 4조 넘게 순매수.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흔들리는 국내 증시가 가까스로 2,500선을 지켰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불안에 급락하자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개인이 이를 받아냈다. 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수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달 연속 급락장 떠받친 개인. 9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4% 하락한 2,535.93에 마감했다. 지난주에만 4.9%포인트 떨어진 코스피 지수는 이날 개장 직후 2,500선이 무너지며 2,491.3까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를 떠받친 것은 개인 투자자였다. 9월 들어 2조 4,319억원어치 투매한 외국인들은 이날도 5,31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코스피 내 비중이 큰 반도체 수급이 지수 반등의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이날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을 5,667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일각에서는 반도체주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 치솟은 금, 저평가 은, 수익 더 빛낼 투자법 찾아라. 금 선물 가격 사상 최고, 온스당 2,500불 돌파. 단기 고점 우려있지만 경기 침체 시 상승 지속. ETF 투자 간편하지만 3개월마다 롤오버 비용. 은 투자도 기대 커져. 금보다 ETF 수는 적어. 현물 투자는 해외 ETF, ETN은 거래 적어 주의. 반짝이는 금은 모두를 매료한다. 아름다움은 잘 깨지지도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안전자산답게 최근 같은 증시 불안기에서 몸값이 계속 치솟는다.
금 못지않은 대접을 받아온 은 역시 투자자들 기대가 부쩍 커졌다. 금리 인하기, 달러 가치 하락,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기금속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 성적이 나타난다. 각 형태의 장단점이 숙지하고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통상 일반적으로 금과 달러는 해지 수단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금값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달러 금리,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금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에 비해서 은값이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은값이 더 변동성이 금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금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를 워낙에 많이 찍어내고 있어서 각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 기축통화인 달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금을 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 상승세에 올라타기 위한 투자 방법은 여럿이다. 일반 엑세서리 구매를 제외하고 금 상장지수 펀드 ETF, KRX 금시장, 금 통장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증시 투자자들에게 가장 쉽고 익숙한 방법은 단연 금 관련 ETF다. 저 같은 경우에는 KRX 금시장을 통해 가지고 매입을 했었어요. 금 현물 ETF는 만기에 따른 별도의 롤오버 비용, 환해지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데 이때는 차익분에 대한 배당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IRP 계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외 ETF, 은 현물 투자 가능. 은 역시 투자 방식 자체는 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은 KRX 은 시장 같은 장터는 없지만 실버 뱅킹과 실버바 투자가 가능하다. ETF 역시 대부분 구조가 비슷하지만 수가 적다는 점도 차이다. 은 ETF보다 상장지수증권 ETF 상품이 훨씬 더 다양하지. 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재광 NH투자증권연구원은 2000년 이후 은 대비 금 가격의 평균은 68배였는데 현재는 85배 수준으로 은이 역사적으로 저렴한 구간이라고 말을 했다. 다음 일본 추가 금리 인상 신호, 엔화 가치 올 들어 최고, 일본은행 금리 완화 정도 조절 발언, 엔달러 환율 140엔 수준으로, 시장에선 일본 새 총리 취임 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 수준으로 떨어지며 엔화 가치가 올해 들어 최고로 치솟았다.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1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40.72엔까지 하락했다. 엔화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중 최저치 140.8엔을 8개월 만에 경신했다. 연중 최고치인 7월 3일 161.94엔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달러당 21엔가량 떨어졌다. 억하다. 일본은행은 올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7월엔 기준금리를 0.0에서 0.1%에서 연 0.25%로 올렸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